갈게요. 자, 해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형태를 보고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립부등식 3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2x 마이너스 1 이거 하나랑 어서 오세요. 자, 2x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a 이거 두 개를 이제 묶을 거거든요. 자, 이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x라는 녀석이 요거 슉 넘어가서 a 플러스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녀석의 범위를 봤더니 3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답을 봤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돼 있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얼마인가 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거든요. 근데 해가 이렇게 되려면 얘가 어떤 녀석이 되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해가 없겠죠?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오면 해가 이 부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해로 가지기 위해서는 얘가 반드시 여기서 얘를 감싸 안고 있어야 되겠다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이 3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데 지성아, 등호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 저게 만약에 헷갈리면 어떻게 하죠? 헷갈려도 얘는 풀 수 있어. 왜냐? 자, 이게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거 맞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는데 등호를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치자. 근데 실수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보다 큰데 A가 2에 가장 가까운 실수를 너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바로 생각해야지. 아, 이거 실수면 반드시 등호 있어야 되는 문제구나. 따라서 등호가 원래는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좀 어려운 걸로 풀어볼까요? 17번. 최근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24년도에 모의고사 27번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있는 녀석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하고 얼마죠? 8, 3에 24. 그렇죠? 그래서 3과 8이라는 범위 안에 x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제 이 녀석을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수분해. 그렇죠. 뭘로? 충분히 가능하죠?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요? 이렇게? 아니. 상관없잖아.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맞죠?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둘을 더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x 넣어서 그러면 자, 얘가 지금 x-k 플러스 3과 x-k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리고 등호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는 두 가지 해가 뭐가 나온다? k 마삼과 k 플러스 3이 나와. 누가 봐도 이거 큰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범위가 나왔다. 자, 지금 이 녀석과 이렇게 두 녀석이 주어져 있어요. 이제 가보자.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 베타를 제대로 준 게 아니고요. 조건을 줬네요. 그럼 베타라는 건 2 플러스 알파거든요. 요 자리에 2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다 치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알파가 뭔지 모르겠지만 간격이 얼마야? 2야. 맞죠? 간격은 2라는 걸 알아요. 그럼 자, 수직선을 표현을 해볼까? 3부터 8까지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밖으로 벗어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밖으로 벗어나 있는 범위가 될 텐데 얘를 가져올 건데 자, 이 둘 보자. 지호야,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예요? 6이야. 그럼 어떤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3하고 8인데 k-3, k 플러스 3 이런 그림이 가능해. 왜냐면 얘는 간격이 5고 얘는 간격이 6이니까 충분히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그림 3하고 8이 있는데 자, 이런 그림이 가능해.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림
3하고 8이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가 가능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 간격이 6개짜리이기 때문에 이 3,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해는 존재해야 된다잖아. 그럼 이 첫 번째 그림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두 가지야. 그럼 생각해보자. 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둘 사이가 얼마 차이가 나야 돼? 2 차이가 나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보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공통 부분이. 자, 2 차이가 나는 2. 자, 여기 8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6 좋아. 자, 얘는 지금 아까 3이었거든. 2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K 값은 얼마이거나 3이거나 K 값은 8.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만들어져서 K 값 3을 구하라 11. 이 정도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시켜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모의고사는 언제든지 학교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재작년 거야. 그렇죠? 6모 딱 그 기말고사를 보기 바로 직전 거. 그렇죠? 2년 전 거.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자. 다시 갑니다. 이 첫 번째 녀석을 가지고 해를 구했어. 이건 별거 없어요. 자, 하나의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범위를 가진다는 걸 알았어. 굳이 써보자면 K-3과 K 플러스 3이라는 이런 버전이야. 근데 이 둘의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된대. 근데 그게 어떻게 존재해? 알파보다 이만큼 큰 값으로 존재해야 돼. 간격이 2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예를 들어 이 녀석이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이 두 개는 뺐어. 그치?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뺀 이유가 뭐야? 얘가 간격이 얼마야? 5잖아 5. 그치? 얘가 만약에 여기로 똑 들어갔어. 그럼 범위가 해 범위가 5가 돼버려. 여기 다 범위 들어가니까 여기로 가도 안 돼. 5가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살짝 걸쳐서 2, 살짝 걸쳐서 2,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찾고 그거에 맞는 K 값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풀이가 돼요.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돼. 자, 기준은 얘가 아니야. 얘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길이를 알 수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옮기는 거야. 해가 5가 돼. 5만큼의 범위야.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없어. 이렇게 하면 이만큼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 5만큼이니까 안 돼. 그래서 이 조건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1등급 이하 2등급의 상당수가 걸러져요. 상당히 좋은 문제야. 엄청난 풀이를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저는 무조건 이 문제를 시험에 낼 것 같아요. 네, 걸러내기 딱 좋거든.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이것처럼 그냥 범위가 너무 1차원적으로 한정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5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구하는, 2가지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으로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문제였고요. 자, 똑같은 패턴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연립 부등식에 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현준아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좀 전 그림이었다면 얘가 이 가운데에 쏙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찾겠다는 거야. 자, 볼게요. 자, x에 대한 연립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해가 바로 나와요. 8이 16이니까 마이너스 8하고 2가 나와요. 자, 범위는 이 안쪽이 되겠네요. 두 번째 거 풀어볼까요? 얘는 7K와 K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우리 가능하죠? 그럼 크다니까 근데 K가 양수인지 양의 정수 나왔네요. 그럼 얘가 양수, 얘가 음수니까 얘는 범위가 이렇게 돼요. 마치 K 그리고 K. 자, 그런데 해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7K랑 마이너스
7K랑 마이너스 K, 7K랑 마이너스 K 맞지?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근데 해가 존재한다네요? 해가 존재한다? 어떻게 구할까? 해가 존재한다. 자, 이 녀석이 여기 있으면 해 존재하죠? 그쵸?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오는데 해가 어떨 때만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이 속에 들어오면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하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것만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것만 아니면 존재하는 거지. 맞죠?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해는 없어. 근데 이것 빼고는 해가 다 있거든요. 맞죠? 얘가 이렇게 있어도 걸치고만 있어도 돼. 근데 요 사이로 쏙 들어올 때만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범위를 생각해 볼까요? 요 자리가 마8이고 요 자리가 2거든요. 마이너스 K는 마8보다 작다. 2는 이렇게 7K. 이걸 만족하면 될 것 같아. 그쵸? 이게 지금 해가 없는 거 구하는 거야. 지금 해가 있는 거 구하는 거 아니고요. 얘가 해가 없을 조건이에요. 그러면 자, 현주야. 등호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해가 없는 거 찾는 거야 지금.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요. 같아도 돼. 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자, 요렇게가 범위거든요. 그럼 봐보자. 요 상태에서는 K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요 상태에서는 K가 얼마보다? 7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K가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면 해가 없는 거야. 7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뭐야? K가 8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반대로 해가 존재하려면 이거에 뭐가 되면 돼? 반대가 되면 되겠죠. 맞죠? 그럼 자, 이거의 반대는 뭘까? K는 8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예요. 왜냐면 작지 않다가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8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어려워. 해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근데 얘를 해가 있다라고 풀면 더 헷갈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없는 걸 찾는 게 차라리 쉬워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게 낫지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건 좀 더 난이도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정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해가 없다라고 주는데 해가 있다라는 문제도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풀어주셔야 그나마 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잠시만요. 14년. 자, 위의 문제나 이 문제랑 큰 차이는 없긴 하거든요. 자, 지금 135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357번 문제입니다. 자, 11번이니까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풀어보세요. 1357번. 네. 네. 이거 바람은 바람 좀 밑으로.
도현이랑 하니까 지금 왜 일본보다 더워? 아, 네? 훨씬 더 그래요. 아 진짜? 네. 일본이 원래 되게 더운 나라인데 너 북쪽으로 간다. 어머니 카톡에 그 말 이름 있던데 네 글자로. 막스야 막스. 아. 근데 풍경 사진 있던데 되게 근데 시골이더라. 맞아요. 지방 도시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너 형이 있니? 동생이? 동생. 맞다. 동생이랑 했지. 동생이 너보다 액면가가 높아. 네? 동생이 형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 형인 줄 알았어. 액면가가 형인 줄 완전. 딱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느낌이야. 또 네가 동안이어서 또 그런 것도 상대적인 거니까. 풀었어? 네. 우리 그거 쓰긴 하네. 핸드폰가 공부하고 하는 나도 그렇게 하고 갔다 오기 전에 하는 거 유기랑 갖다 대서 사는 요시 베이징 얘기 갖다 대서 그러니까 거기 나와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거는 절대값은 어렵지 않죠. 자, 5에서 1만큼 떨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4하고 6이에요. 이 정도를 바로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인 녀석은 마 A와 마 3A의 고배 형태였기 때문에 해는 A랑 3A인데 A가 자연수라고 줬으니까 A랑 3A를 기준으로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제가 기준을 항상 얘로 잡으라 그랬어요. 얘를 일단 펼쳐놓고 그 사이에 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둘 다 색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해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두 아이의 범위를 설정하시고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들어가는 자연수는 2, 3, 4 이렇게 세 가지. 이 정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도연아 정신 차려. 자, 이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정수의 해 개수가 또 나왔습니다. 등호의 사용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이미 앞에서 많이 해봤던 문제들이니까 한번 조금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우리 절대값 아직도 어려워하니까 이 절대값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녀석입니다. 자, x-2의 값이 k보다 작대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마이너스 k랑 k 범위 안에 x-2가 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렸죠. 이 정도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해서 2 마이너스 k와 2 플러스 k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줍니다. x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x는 지금 이렇게 2 마이너스 k와 2 플러스 k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 첫 번째 주어진 정보입니다. 자, 두 번째 주어진 정보는 3과 마이너스 1이죠.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범위 안에 해가 존재한답니다. 자, 이것을 연립했을 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대요? 5개가 나온대요. 이제 생각해보자. 자, 항상 미지수 있는 걸 건드리는 거 아니야.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몇 개가 나와야 돼요? 5개가 나와야 돼. 근데 자, 여기 봐봐. 이거 몇 개야? 5개잖아. 얘가 이미 5개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정수가 다 뭐가 돼야 돼? 해가 돼야 돼. 그럼 자, 얘가 이 안으로 뭐 하면 돼? 쏙?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돼. 맞죠? 그러면 이거 다 되잖아. 5개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죠? 2-k보다는 마이너스 1이 뭐 해야 돼? 커야 돼.
자, 또한 3은 2 플러스 k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자, 이제 등호 생각해볼까? 도윤아, 요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해가 돼야 돼. 들어가 안 들어가? 해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이제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답이 틀린 거야. 자, 지우가 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야, 잠깐만. 해가 돼야 되잖아. 안 들어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생각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지우야? 해가 들어가면, 만약 등호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똑같아지는데. 똑같아지니까. 똑같아지면, 마이너스 1이지.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제외돼 버려. 3도. 그렇죠, 3도 제외돼 버려. 등호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별거 아니거든요. 등호 때문에 개수, 왜냐면 개수 한 개씩 빠지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등호가 들어간다고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자, 이걸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와? 마이너스 k가 마 3보다 작다니까 k는 3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자, 여기에서는 넘어갔으니까 1보다 k가 크다가 나와. 맞죠? 자, k라는 값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1보다 크다 나오고, 그 다음에 k라는 값이 요거니까 슈르르 넘어가서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3보다도 크고 1보다도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 이 둘의 공통 부분은 뭐예요? 3보다 크다죠. 3보다 크다야, k가. 그런데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이래.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 돼? 4. 정상적으로 보면 이거거든. 4가 들어가는 게 답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 등호를 집어넣었다. 등호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결과도 이렇게 나와. 그럼 답이 뭘로 바뀌어? 3으로 바뀌죠. 답이 틀리는 거야. 등호 때문에. 기껏 여기까지 다 갔다? 그러면 우린 생각해야지. 생각해봐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봐봐. 얘가 만약에 얘랑 같아졌어. 그러면 그때 어떤 그림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그냥 찍지 말고. 봐봐. 밖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 구멍이 뽕 뚫려 있었다고. 그런데 얘가 얘랑 겹쳐져 버렸다? 그럼 어떤 그림이 돼? 요런 그림이 돼. 이해돼? 여기서 이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1과 같고, 지금 2 플러스 k가 3과 같으면 이런 그림이 된다고. 그러면 이 두 점은 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지. 왜? 이건 빠지잖아. 경계값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된다가 이 문제의 핵심. 정말.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자, 얘가 서로 같다라고 전제를 깔고 풀어보라고. 자, 2-k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k 뭐 들어가면 돼요? 3 들어가면 되죠. 3 집어넣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3 집어넣어보자.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요 자리에다 k에다 3을 집어넣으면 마 1 그리고 x 그리고 3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가 돼요?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 1 그리고 3.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얘랑 공통 부분 찾아봐. 마 1에서 공통 부분 존재하지 않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뭐 보시면 느낄 거야. 봐봐. 21년도 15번, 22년도 15번, 23년도 14번.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문제는 시험에서 활용도가 높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풀어볼 건데, 절대값은 해봤으니까, 자, 요거 64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64번입니다. 절대값은 해봤으니까 6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갑시다. 첫 번째 거를 우리가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라는 범위를 우리가 알게 돼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에 있어요. 자, 저 아이들 지금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 그쵸? 풀어봐야 되는데, 자, 정수 A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의 범위는, 자, A라는 값이 만약에 0보다 커요. A가 0보다 크면 얘는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만약에 A가 0이 돼버리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돼요. 자, a가 음수면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자, a로 나눴으니까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모든 실수는 안 돼요. 왜 모든 얘들하고 같이 갔어? 혼자 갔지? 얘들 왜 와? 모르지? 얘는 왜 왔는지 지현이는 6시 일어나. 그치? 다령이는 자는 거 같아. 올라가. 병원 갔다 오면 가장 빨리 오나 어쨌든 간에 자 갈게요. 자 지금 이걸 풀어야 되는데 봐봐. 모든 실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게 다 해가 돼버려. 그럼 마사, 마삼, 마이, 마일, 0, 1까지 6개가 되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가보자. A가 0보다 크면 지금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A는 0보다 큰 값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오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A는 애초에 0보다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그렇죠? 0이 여기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A가 들어가. 그럼 요 자리에 정수 4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와보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표현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5랑 2가 있는데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A는 분명히 0보다 작은 값이래. 그럼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거든. 그런데 요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들어와야 돼? 4개가 들어와야 돼. 그럼 어떤 아이들? 마4, 마3, 마2, 마1이 모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값은 마1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마1은 될 수가 있어. 왜? 마1이 돼도 되잖아. 색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정수를 찾아라. 답은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게 정석풀이야. 물론 선생님 좀 모르겠는데요? 그럼 A를 대입해야지. 그렇죠? 모르겠으면 대입이라도 해. 그럼 풀렸을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몰라 어떻게. 이 객관식의 최고 장점이 뭔데? 보기가 있잖아. 뭐 하면 돼? 대입해서라도 풀면 되지. 막말로 생각해봐. 이거 나왔어. 그냥 A에다 0 집어넣어봐. 막말 아무 생각해도 안 될 거 뻔히 알잖아. 이제 방향만 잘 설정하면 되는데 애초에 얘가 마이너스 5하고 2잖아. 그치? 그럼 A가 1이 돼버렸어. A가 1이 돼버리면 얘 그냥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말이 안 되죠. 그럼 버리고. 그럼 얘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쪽으로 가봐.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느낌 괜찮아. 요거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들어왔어. 마4, 마3, 마2, 마1. 되네? 그럼 답은 이렇게라도 가야지. 이해되세요? 범위가 나오면 오히려 그게 어렵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정석은 이거. 정석풀이는 이거지. 우린 이걸 알아야지. 당연히 x의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1차 부등식 할 때 배웠잖아. 얘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다 체크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아. 하지만 학교 시험으로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기 있잖아. 가운데 거부터 대입을 하든지. 대입해서 안 되네? 그러면 양갈래에서 선택이지. 한쪽으로 선택해서 몰아서 가야지. 안 되네? 바로 선에서 대입해보면 바로 답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공통성을 가지셔야 돼요. 23년도 문제야. 당연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편제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사항을 내려놨어요. 무슨 지침이냐면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의 변별력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내신만으로는 대학을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능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수능은 9등급이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교육 방침이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와 평가원 문제를 학교 시험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다 모의고사하고 평가원, 수능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야. 물론 수능에는 공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최근 거, 옛날 거 말고
어차피 옛날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최근 거. 그래서 2020년 이후 거 모의고사 문제들은 그 범위에 있는 문제들은 많이 겪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마풀도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원래 마풀은 이런 거 많이 안 내요. 원래 마풀 문제집이 그렇거든요. 이게 원래 내신 교재이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20년대 거. 왜냐면 얘네들도 따라가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면 학교 선생님들 은연중 따르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들이 물론 알아보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부록에서 다 내버렸지만 이은고에 있는 마지막 문제 3개랑 나왔던 문제 3개랑 풍무고에 있는 거 내가 그때 4개인가 5개라고 말씀드렸죠. 검단고도 마찬가지고 난이도 있는 문제는 대부분이 모의고사에서 땡겨와요. 숫자만 바꿔서 그걸 감안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좀 더 집중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계속합니다. 자,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그냥 패턴이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부등식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좀 가볼게요. 자, 세 선분으로 둔각삼각형을 만든다. 삼각형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삼각형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둔각삼각형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얘가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직각, 그 다음에 둔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뭘로 판단하느냐?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작으면 얘가 기다. C의 제곱이 A제곱과 B제곱의 합과 같으면 뭐? 직각이나 기타. C의 제곱이 A제곱과 B의 제곱의 합보다 뭐하면? 크면 둔각이야. 이해돼? 전제는 뭐야? C가 가장 길다는 전제 하에서야. 자, 근데 여기 딱 봐도 누가 가장 길어? 얘가 가장 길잖아. 그러면 요 규칙에 의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x의 제곱과 x 플러스 1의 제곱을 뭐하는 값보다? 더하는 값보다는 크다. 그럼 전개하시면 x제곱 4x 4 x의 제곱, x의 제곱, 2x 1 하나 날라가고. 자, 이 안에서 정리해볼까요? x의 제곱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x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범위는 3과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이렇게 우리는 답을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답이 맞아요, 틀려요? 자, 지성이 나네. 지우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규아 맞아요, 틀려요? 느낌이 틀린 것 같아? 자, 하진아, 이거 왜 틀렸을까? 이거 왜 틀렸을까? 자, 우리가 선생님 맞는데요? 이거 맞는데요? 이거 제곱이 둘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둔각인 거 맞는데요? 이거 왜? 그리고 가장 길면은 그 나머지 두 면의 길이하고다. 그렇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 개념. 자, 우리 삼각형 문제 나오면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 기억해라. 고3까지는 기억하자. 인생에 쓸모는 없지만 나중에 너희 애기들 가르칠 때 쓸모있지만. 자,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에 뭐보다 합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작아야 돼. 그 말은 여기에는 풀이에는 써있지 않지만 가장 긴 변인 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나머지 두 변인 2x 플러스 2 두 번의 합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x라는 값은 넘어갔고요. 얘 넘어가서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어. 이게 답이 아니고요. 이게 답이에요.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삼각형 조건 나왔을 때는 잘했어. 그래서 느낌적으로 뭔가 낌새를 느끼고 아니라고 대답한 건 너무 잘했어. 하지만 답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되셨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뭐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 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각삼각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작으면 돼요. 근데 가장 긴 변이야. 항상 얘를 기준으로 긴 변 기준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직사각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게, 이거 괜찮다. 자, 지금 137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것도 20년도에
28번 어려워요? 어렵다? 도현이 정신 차리고 풀어보세요. 난 말했다 어렵다. 자, 나는 이거 풀어서 맞췄다 손. 1명, 2명. 정답? 이거 더 하면 돼. 치고 나왔어? 나왔어요. 치고 나왔어? 유주야 치고 나왔어? 자, 또 다른 분. 나왔어. 자, 풀이 볼게요. 자, 특히 알아는 중요하겠지. 왜 이참 절대점에 들어가니까. 자, 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인데, 자, 이제 접근을 해보자.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축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얼마라고? K라고. 이건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잖아. K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자, 여기가 지금 K거든. 근데 이차함수의 특징이 뭐야? 좌우가 대칭이야. 봐봐. 요만큼이 지금 K라고. 그럼 여기도 요만큼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K가 되겠지. 이건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치? 이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가로의 길이가 나왔네. 얼마라고? 2K라고. 자, 세로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건 대놓고 문제가 줬어. 이거 Y절편이거든. K제곱 플러스하고 Y절편이잖아. 세로도 좋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가 세로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가로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한 게 둘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 부등식 하면 돼. 이 둘레가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78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하는 K값을 구하자. 이건 뭐 연산해야지. 그래서 자, 두 가지를 그냥 구한 거야. 이쪽부터 1번, 이쪽 2번을 우리가 각각 구했던 거예요. 자, 1번 구하시면 그냥 연산한 거야. 이건 그냥 부등식이니까. 자, 2번도 계산하시면 그냥 연산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래요. 그럼 이쪽은 필요 없지.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 이쪽에서 자연수는 1, 2, 3, 4, 5,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니까 3, 5, 1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무엇이다? 15. 자, 28번 문제거든요. 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죠? 뭐 여기서 너희가 모르는 거 1도 없잖아. 축 알아. Y절편 설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둘레가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정도의 부등식은 뭐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잖아. 그냥 그거 3개 풀면 되는 거였어. 단지 접근 방식을 아니면 모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죠. 자, 기억하자. 수학 잘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틀린 문제 있죠? 최소 5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기억해.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그럼 시험에서 그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너희 머릿속에는 그 루틴이 있거든요.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숫자가 바뀐다. 살짝 표현이 바뀌어도 그 루틴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답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할 때도 똑같거든요. 한 10년도 거. 모든 모의고사가 수능 시험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 대충 한 70개 돼요. 이 70개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최소 10번 이상 풀어서 그 모든 루틴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 돼요. 솔직히 그렇게 하잖아요. 100% 2등급 이상 나와요. 2등급은 11%예요. 수능 기준으로. 실제로 다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서 해본 애들 치고 2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저 말을 안 따르면 뭐 알아서 하겠지. 실제로 정시 준비시켜보면 제가 하는 건 단순하거든요. 10년 도거를 미친듯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풀리긴 하지만 일단 10년 동안 나왔던 모든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 문제를 달달달달 시킵니다. 제가 무작위로 계속 문제를 낼 거거든요. 4점짜리만 계속 냅니다. 틀릴 때마다 무조건 10번씩 풀려요. 그걸 계속 무한대 반복하거든요. 딱 그 시점에서 이제 실전 기출을 풀거든요. 좀 소위 잘 나가는 데서 만드는 실전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나와요. 이 안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 패턴을 살짝살짝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1등급은 뭐예요? 1등급은 4%.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은 재능의 영역이야. 왜냐면 대치 애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대치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보통 한 5만 명 정도 돼요. 너희 시험을 40만 명이 보거든요. 5만 명이면 12.5%야. 대치에서 공부하는 애들만 12.5%야.
여기 안에만 들어가는 것도 이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의 일부분을 제낀 거고. 4%에 들어가면 이들의 한 3분의 1 빼고는 다 제껴야 돼. 근데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두는 거지. 그래서 1등급은 쉬운 영역이 아니야. 근데 대학은 관대해. 너희한테 1등급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 연대 2야 5야. 고대 3합 6이야. 무슨 말이야? 3합 6. 세 개 합쳐서 6등급 나오면 된대. 무슨 말이야? 이 뜨면 나 받아주겠다는 거야. 등급만 안 돼. 아니야. 1, 2, 3 떠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1 뜨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영어를 무조건 1 띄워야 돼. 영어는 절대 평가해. 영어 1%는 거의 10% 정도 해가지고 1등. 그래서 보통 전략이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한데 국, 영, 수, 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고대에서 보는 건 탐구 하나에 국영수 중에 2개 이렇게 봐요. 고대 기준으로. 탐구 하나에 국영수 중에 2개. 그럼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잘하는 게 다르죠. 근데 보통 국영 아니면 영수 이렇게 가는 거야. 국수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국수. 왜냐면 영어는 점수를 주겠다는 건데 10%를 1등을 주겠다는 건데 그럼 영어는 무조건 잡아야지. 그리고 탐구. 아시죠? 사탐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복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원장님이 이제 프리노트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틀린 것만 책에 체크해서 그것만 대여섯 번째 풀라는 거야. 어차피 맞은 문제는 또 풀어도 맞춰. 맞잖아요. 맞은 문제는 또 풀어도 맞춘다? 틀린 문제 또 풀어도 틀린다? 그러면 맞은 문제 시험에 나와? 그럼 그게는 맞춰. 근데 틀린 문제 시험에 나와? 그럼 또 틀려. 어차피 그렇잖아. 그 말은 뭐야? 틀린 문제를 주구장창 풀라는 거지. 근데 이제 책이 풀이가 써 있으면 뭐 하니까? 그걸 보게 되잖아.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그냥 그걸 베끼는 수준에 하잖아. 우리가 저번에 제가 평가 풀고 너희한테 답지를 줬더니 몰라도 그냥 답지를 베껴서 낸 사람이 상당수였어. 이걸 이해하고 푼 게 아니고 풀고 다 알아요. 답지 베꼈구나. 왜냐면 너희들의 수준을 내가 다 알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 정도의 수준의 풀이를 쓴다고? 아, 헤이. 그죠? 아, 물론 푼 것도 있어. 답지 베낀 것도 꽤 많더라고요. 자, 이따가 질문 받을 겁니다. 그거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들을 여러 번, 최소 5번을 풀 수 있는 그 노력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점수는 무조건 올라요. 자, 이제부터 문제를 쭉 진행을 할 건데, 자, 근해 판별과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판별식 쓰면 부등식이 나온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봐봐. 선한 두 식을 갖는데요. 그럼 뭐야? 판별식 0보다 뭐하다? 크다. 그냥 2차 부등식 풀려는 거야. 이런 거는 솔직히 문제 가치도 별로 없어요. 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작다. 풀면 됩니다. x수가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0보다 뭐하다? x수가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 0보다 작다. 그냥 부등식 푸시면 돼요. x수가 만나지 않거나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끝나는 거야.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게 몇 점짜리냐면 2점짜리예요. 수준 아시겠죠? 그만큼 쉬운 거야. 그걸 논문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베이직이죠 거의 수준이. 자, 이런 문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근해 판별과 연립 부등식 똑같은 거야. 단지 이거는 이번에 2개를 준 거야. 2개 줘서 그들을 연립 부등식을 풀겠다는 건데 그냥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기 쉬워요. 쉬우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관계없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갈 거예요. 짝수 공식 갈 겁니다. 그러면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없어요. 1이죠. 그 다음에 c 그래서 a의 m마 1 요게 0보다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점 0보다 뭐하다? 크다. 맞죠? 자, 이거 이제 풀 거거든요. m의 제곱 2m과 마이너스 am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m 1과 플러스 a예요. 자, 요렇게 되는데 자, 이제 잘 들어봐. 관계없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자. 좋아요. 관계없이는 무슨 뜻이야? 해가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은 해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해가 없다는 소리야. 한 등식.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하니까 좋은 의미잖아요. 그럼 얘가 뭘 갖는다?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 자, 도윤이 차례다. 선배식은 좋다. 이제 좋다. 이제 알았네, 그치? 6번 만에 좋아.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 장난이야. 저번에 이미 알았잖아, 그치? 저번에 4번이나 5번 만에 알았잖아. 자, 그럼 이 녀석을 갈게요.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겠다는 거야. m에 관한 판별식입니다. 그러면 e-a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1 의미 없고요. 그래서 a 플러스 1이 있던거다. 이거 보시면 돼요. 전개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4a 8a 플러스 4 마이너스 4 날라갔어요. 아, a 값은 0과 8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돼 있고 답은 똑같이 3번에 잘 잡고 있어요. 시험에 잘 나왔죠? 네, 관계없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아봅시다. 자, 잠깐만 이거 하고 신나 그랬나 내가? 예. 아, 예. 그래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